매일 같은 닭가슴살과 단백질 보충제에 질린 당신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범한 식료품으로도 단백질 섭취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방법이 오히려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현실이죠. 오늘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어떤 식사든 고단백 식사로 완전히 바꿔주는 실전 전략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지루한 식단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사 한 끼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던 분이 갑자기 30g 이상으로 늘리려면 정말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매번 고기 덩어리만 무작정 늘리거나 단백질 파우더에만 의존하는 건 전혀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단순히 단백질 하나만 필요로 하는 복잡하지 않은 기계가 절대 아니거든요. 다양한 영양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최신 영양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만 고집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사실 식물에서 나오는 단백질에는 동물성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장점들이 정말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섬유질입니다. 이 소중한 섬유질은 우리 장 건강을 완전히 책임질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춰주고 몸 전체의 염증을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까지 가지고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최근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비율을 단 3% 정도만 늘려도 각종 만성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전체적인 수명이 연장된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이 말이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균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전체 단백질 섭취량 중 대략 72% 정도를 식물성으로 채우고 나머지 28%를 동물성으로 보충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적인 비율을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쇼핑 전략을 완전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마트에 갈 때마다 냉장식품 코너, 냉동식품 코너, 그리고 건조식품 코너, 이렇게 총 3구역에서 반드시 고단백 식품들을 골고루 구매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냉장식품 코너에서는 다양한 유제품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치즈는 생각보다 훨씬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예를 들어 페타치즈 같은 경우 100g당 단백질이 대략 16g 정도 들어있거든요. 파니르나 파마산 치즈는 더욱 놀라운 수준인데 100g당 무려 37g의 풍부한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티지 치즈는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100g당 10g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도 샌드위치나 신선한 샐러드에 넣어서 추가적인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보충하기에는 충분한 양이죠. 요거트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그릭 요거트나 스트레인 요거트만을 찾으세요. 일반 플레인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훨씬 높은 편이거든요. 보통 100g당 단백질이 9g에서 11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첨가물이나 각종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품들은 가능한 한 피하시고 대신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이런 고품질 제품들은 장 건강까지 동시에 챙겨주면서 필요한 단백질도 충분히 공급해주는 정말 놀라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란은 어떨까요? 중간 크기 계란 하나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대략 10g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계란, 특히 노른자가 심장 건강에 해롭다고 잘못 여겨졌는데 최근 발표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노른자와 흰자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정말 풍부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물론 매일 무제한으로 마구 먹으라는 극단적인 의미는 아니고 다양한 단백질원과 함께 적절히 섭취한다면 건강한 식단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균형 잡힌 의미입니다. 콩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단백질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죠. 두부는 좀 더 단단한 질감의 것을 선택하는 게 여러 요리에 활용하기 훨씬 편해요. 물기를 깔끔하게 짜내고 고품질 올리브 오일과 천일염을 골고루 뿌린 다음 오븐에서 바삭하게 구워주면 정말 맛있고 건강한 고단백 반찬이 완성됩니다. 템페는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충분한 식품이에요. 발효식품이라서 콩의 생체 이용률이 일반 콩보다 훨씬 높아지고 특별한 발효 과정 덕분에 장 건강에도 정말 놀라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고기를 선택할 때는 지방이 적은 살코기 부위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고기의 경우 기름진 갈비살보다는 담백한 우둔살이나 등심 같은 부위가 단백질 함량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에요. 갈비살은 마블링과 지방 함량이 상당히 높아서 특별한 날에만 드시는 게 건강상 더 좋겠죠. 닭고기는 기름진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가슴살이나 다리살을 적극 추천합니다. 생선은 정말 자유롭게 다양하게 드셔도 되는 최고의 단백질원 중 하나예요. 생선에 포함된 지방은 대부분이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라서 강력한 항염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거든요. 특히 멸치, 청어, 정어리,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들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시길 강력히 추천해드려요.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보다 품질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사실이긴 합니다.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의 생체 이용률이 확실히 더 높은 편이에요.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총 9가지가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에는 이 모든 아미노산들이 이상적인 비율로 균형 있게 들어있죠.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식이섬유는 거의 없다는 명확한 단점이 있어요. 식물성 단백질은 몇 가지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전체적인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곤 합니다. 마치 가장 약한 선수 한 명을 기준으로 팀 전체를 평가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단 하나의 아미노산만 부족해도 전체 단백질 품질 점수가 크게 떨어지는 불합리한 평가 시스템인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식물성 단백질원을 함께 섭취하면 이런 단점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조식품 코너로 발걸음을 옮겨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콩류와 렌즈콩들이 정말 많이 있죠. 이런 제품들이 고단백 식품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되긴 하지만 실제 조리된 상태에서는 100g당 단백질이 9g에서 12g 정도밖에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매 식사마다 32g 이상의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분이라면 이것만으로는 무려 300g 이상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면 과도한 섬유질 때문에 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일 식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견과류나 씨앗류도 정말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혼합 견과류 한 줌, 대략 32g 정도에는 단백질이 7g에서 9g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건강한 간식으로 먹거나 식사에 바삭한 토핑으로 추가하면 정말 좋죠.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견과류는 땅콩, 아몬드, 피스타치오 순서입니다. 곡물류도 함께 살펴볼까요? 통곡물 현미 같은 일반적인 곡물들은 영양 밀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에요. 조리된 상태로 100g 단백질이 고작 2g에서 4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퀴노아는 확실히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곡물이 아니라 유사곡물인데 100g당 단백질이 일반 곡물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식단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끔씩 사용하면 단백질 보충에도 의미 있는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숨겨진 식재료 하나를 특별히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영양효모라는 마법 같은 재료입니다. 카레나 스튜, 캐서롤의 깊은 맛과 단백질 함량을 동시에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정말 신기한 재료죠. 비타민 B10의 훌륭한 천연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칠맛도 풍부하게 제공해 줍니다. 놀랍게도 100g당 단백질이 무려 43g에서 47g이나 들어있어요.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정말 엄청나죠. 약간 가공된 제품 중에서도 정말 좋은 선택지들이 존재합니다. 콩이나 렌즈콩으로 만든 다양한 파스타들이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 병아리콩 파스타는 순수한 병아리콩 가루와 물만으로 만들어집니다. 냉동식품 코너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보석들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분들의 냉동고에 꼭 있어야 할 필수 식품은 바로 에다마메예요. 100g당 단백질이 12g 정도 들어있거든요. 아보카도 토스트 만들 때 비싼 아보카도 대신 영양가 높은 읍겐 에다마메를 사용해 보세요. 블렌더에 갈아서 사용하면 정말 쉽고 간편합니다. 섬유질도 풍부하고 콩의 다양한 영양소까지 얻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단백질 부스터가 되는 거죠. 완두콩이나 강낭콩도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완두콩은 100g당 단백질이 약 7g 들어있고 강낭콩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떤 요리에든 쉽게 넣을 수 있고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요리의 전체적인 풍미까지 살려주죠. 냉동 생선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신선도나 영양가 면에서 생선만큼 좋은 고품질 단백질원을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 모든 다양한 재료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원리는 바로 단백질 층층이 쌓기 전략입니다. 하나의 단백질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하는 거예요. 먼저 든든한 메인 단백질원을 확실히 정합니다. 이게 전체 단백질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죠. 살코기, 생선, 계란, 두부나 템페 같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식물성 단백질 파트너를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콩류나 렌즈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소중한 섬유질을 비롯한 다른 영양소들도 함께 제공해 줍니다. 스파게티 볼로네제를 만들 때 렌즈콩 통조림 하나를 넣어보세요. 맛도 더욱 풍부해지고 전체적인 영양가도 훨씬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는 단백질 토핑으로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견과류나 씨앗류, 특히 호박씨나 대마씨 같은 고단백 씨앗들이 정말 좋아요. 이런 토핑들은 바삭한 식감을 더해주고 식단의 다양성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단백질까지 제공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팁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타히니 같은 참깨 페이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카레에 토핑으로 올리거나 각종 소스에 조금 넣으면 고소한 맛과 함께 단백질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어요. 땅콩버터를 각종 볼 요리나 수제 그래놀라에 넣는 것도 똑같은 원리죠. 실제 구체적인 예시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단백질 볼을 생각해 보세요. 스테이크나 두부 같은 메인 단백질이 대략 22g 정도의 단백질을 제공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메인 단백질의 양을 단순히 늘리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더 크게 자르거나 두부를 더 많이 넣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식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더하고 싶거든요. 이미 든든한 메인 단백질원은 확보했으니 여기에 영양가 높은 식물성 파트너를 추가해 봅시다. 벨루가 렌즈콩을 사용할 수도 있고 흰 강낭콩이나 녹색 렌즈콩, 검은 콩, 병아리콩 등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각각의 볼에 110g 정도만 추가하면 종류에 따라 단백질이 9g 정도 더 늘어납니다. 세 번째로 추가할 건 바로 식물성 토핑이에요. 호박씨를 골고루 뿌려주면 식감도 좋아지고 풍미도 더해지면서 단백질도 조금 더 늘어나죠. 호박씨 말고 대마씨나 땅콩, 아몬드 슬라이스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영양가 높은 토핑들은 항염 효과가 있는 건강한 지방산도 함께 제공하고 식사에 재미있는 식감까지 더해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내서 단백질 토핑을 하나 더 실험해 볼 수 있어요. 고소한 타히니를 추가하는 거예요. 타히니는 참깨를 100% 갈아서 만든 페이스트로 새로운 식물성 단백질원 중 하나입니다.
그냥 평범한 소금이나 발사믹 식초를 써도 되지만 김치 국물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영양가 높은 발효액인 김치 국물을 그냥 버리는데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김치 국물을 타인이와 적절히 섞으면 더욱 깊고 진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전통의 감칠맛이 풍부해집니다. 소금을 약간 넣고 묽게 만들고 싶으면 뜨거운 물을 조금 더 추가하세요. 이렇게 만든 특별한 소스는 정말 맛있고 부드러워요. 양이 많지 않아 보여도 32ml, 42ml 정도면 단백질 함량을 조금씩이라도 의미 있게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식사를 준비할 때는 다양한 재료들의 레이어링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메인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파트너, 그리고 영양가 높은 토핑까지 이 간단한 3중 구조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어떤 요리든 고단백 식사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